지난 한 주 AI 업계에 진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. 오랫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왕좌를 누가 차지할 거냐, 이걸 두고 거인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. 오늘은 그 격동의 순간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든 건 구글이 던진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. 이게 그냥 성능이 좀 좋아졌습니다.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거든요. 업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. 아니, 생명의 신호라니.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그래서 다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. 실리콘밸리 전체가 이 문제로 들썩이고 있죠. 구글의 자신감, 과연 진짜일까요? 오픈 AI의 시대가 정말 끝나는 걸까? 자,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. 첫 번째 단서는요, 바로 이 경쟁의 속도입니다. 이번 일은 그냥 신제품 발표회 같은 게 아니었어요. 며칠도 아니고 진짜 몇 시간 단위로 서로 막 치고받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기술 전쟁이었습니다. 이 경쟁의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 수능 문제풀이 결과였습니다. 이 시험이 그냥 지식만 묻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추론 능력을 봐야 해서 AI의 진짜 실력을 재는 척도로 쓰이거든요. 바로 그 시험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. 이건 뭐 사실상 기술적으로 넘어왔다, 이런 강력한 신호탄이었죠. 이때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옵니다. 늘 자신감 넘치던 오픈 AI의 수장 샘 알트먼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. 이건 거의 패배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? 이 한마디로 구글의 승리에 거의 도장이 쾅 찍힌 셈이죠. 이걸 보시면 경쟁 속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오전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새로운 모델로 1등을 딱 찍으면서 기세를 올렸거든요. 와, 근데 그 기쁨이 몇 시간도 못 갔어요. 바로 오후에 구글이 제미나이 3를 공개하면서 순식간에 1위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.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챔피언이 바뀌는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죠. 근데 전쟁이 딱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. 이 그래프 코딩 능력을 비교한 건데 보시면 세 회사가 거의 엎치락뒤치락 막상막하예요. 오픈 AI, 엔트로픽, 구글 모두 우리가 최고다라고 주장할 만큼 그 차이가 아주 작죠. 종합 점수는 구글이 앞섰을지 몰라도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3파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. 이 싸움 덕분에 오히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.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시장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. 알리바바가 일반인들 쓰라고 내놓은 AI 앱이 일주일 만에 1,000만 다운로드를 넘었어요. 그러니까 이 기술 경쟁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새로운 장난감이 막 쏟아지는 축제 같은 거죠. 그리고 AI가 이제 더 이상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나라 화성시에서는요,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가 진짜로 시작됐어요. 레벨 4라는 게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. 운전자 없이 차가 알아서 굴러다니는 SF 영화에서나 보던 게 진짜 현실이 된 겁니다. 우리 일상도 슬슬 바뀌고 있죠. 오픈 AI가 쇼핑 시즌에 맞춰서 재밌는 기능을 내놨는데 AI가 수많은 상품 정보랑 후기를 싹 다 분석해서 이게 최고예요 하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. 이제 쇼핑하는 방법까지 AI가 바꿔놓고 있는 거죠. 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. KT 같은 대기업은 아예 회사 안에 AI 캠퍼스라는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직원이 AI를 배우게 하고 있대요.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된 시대인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면에는 생각보다 꽤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. 너무 속도 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. 가장 현실적인 문제,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. 좀 아이러니한 게 AI 기술을 이끌던 아마존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첫 해고 대상의 40%가 엔지니어였다는 거예요. AI를 만들던 사람조차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.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
새로운 사회 문제도 생겨났습니다. 이름하여 AI 챗봇 중독. 그러니까 일부 AI 챗봇들이 우리 정신건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 앱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고 거의 중독을 유도하게끔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기준까지 새로 생길 정도예요.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AI가 막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.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? 내 몸에 차고 있는 AI 기기가 내 사생활을 전부 엿보고 있다면요? 심지어 AI의 안전장치를 뚫는 새로운 방법까지 나왔습니다. 시처럼 좀 감성적인 글을 써달라고 하면 AI가 속아서 유해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. 기술 발전 속도를 사회적인 규칙이나 안전장치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이 정신없는 변화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.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했던 문장이죠. 제미나이 3에서 생명의 신호를 느꼈다. 이 말이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? 처음엔 그냥 기술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처럼 들렸는데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을 알고 나니까 이 생명의 신호라는 말이 어쩐지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생명의 신호를 보이는 기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?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능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.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를 맞이할,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.